그래서 큰 평수에 대한 평균적인 인지도나 평균적인 평단가로 따졌을 때 20, 30평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형 평수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웬만한 지역에서는. 단! 서울이면서 새 아파트는 입지도 좋고 가치도 좋잖아.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경기도 구축은 둘 다 못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이 물론 올라.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무지하게 느끼겠죠. 네. 자,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세가의 상승은 부동산 뭐 같은 편이네요.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가격 상승에 주축들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럼 전세 가격을 전세 정책으로 좀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지.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정부가 임대주택을 왕창 공급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LH가 돈도 없고,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정부가 뭘 생각했었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한 거예요. 공공이 못하니까 시장에서 니네가 좀 해주라. 대신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줄게였잖아. 근데 그게 정부 입장에서 악용된다고 판단하니까 혜택을 다 주게였잖아요. 임대사업자를 좀 하기가 좀 싫죠. 로또 분양 같은 거 막는다고 뭐 거주기간 의무화 이런 거 있죠. 분양받고 나서 거기서 들어가 몇 년 살아.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 사실은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피는 먹었지만 그거는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니었단 말이야, 투자니까. 그러면 그걸 전세 공급하겠죠. 근데 이제 못해.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점점 주는 정책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전세 가격의 상승은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봤을 때 전세가 상승에 공급 부족에 수요는 많고 저금리에다가 뭐 없죠. 가격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예. 그래서 뭐 걔네 얘기하는 것은 현재 역대 최고의 금액이다. 원래 역대 최고의 금액이에요. 부동산은 원래 역대 최고의 금액이 되게 정상이 아까 이렇게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역대 최고 금액인 거고 이때 봐도 역대 최고 금액인 거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역대 최고니까 떨어진다. 이게 왜 여기에다가 유리천장을 막아놓냐. 그런 게 있어 세상에. 원래 부동산은 계속 비싼 거야. 여러분이 살 때는 지금 무조건 신고가예요. 알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거래돼서 지난달에 여러분들 9억 5천짜리 찾으면 평생 못 사요. 10억 5천은 인정하고 가는 거야. 왜? 다음 달이면 11억에 누군가 사니까. 이거를 왜 10억에 됐으니까 10억 5천 신고가 찍으려면 억울한데 이러고 나서 9억 5천 있으면 연락 주세요. 평생 못 산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아니야 부동산은. 사야지. 예.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다. 좋게 표현해서 떨어질 것이다. 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GDP 대비한 명목 가격 등등등 해봤더니 역대 최고더라. 그게 이유야. 역대 최고 당연한 건데 왜 저걸 저렇게 해석하지? 라고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어떤 기분일까 싶어요.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아예 무주택이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모르니까 좋은데 무주택자인데 지금이 올라가는 걸 봤어. 난 잠이 안 올 것 같아. 잠이 오겠습니까? 네, 이게 나의 노동소득이라는 게 이런 게 다 부정당하는 느낌인데 엄청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집값이 오르네 떨어지네를 떠나서 그분들은 집값 오른다는 걸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가 자금이 없어서 못 산 분들 말고 돈이 있는데도 안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떨어질까봐.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놓고 1주택이잖아. 이건 뭐 투기적 성격도 아니고 웬만하면 나중에 뭐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약간 보험적 성격으로 하나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방어가 되는 거고. 그죠? 떨어지더라도 사실 뭐 크게 타격도 없고. 근데 안 샀는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건 진짜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 금액을 보지 말고 사시는 게 좋겠다. 과거 금액을 보는 순간 더 못 살 겁니다. 용기가 안 날 거예요. 과거는 잊고, 그거는 뭐 그냥 매몰 비용으로 생각했다 치고, 뭔가 무주택자분들은 주택이 하나라도 뭐 투자를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보험적 성격으로 하나만 사놓으시라고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네. 자, 소형이냐 대형이냐는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이제 평형대별로 나누자 그러면은 소형은 뭐 한 20, 30평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40평대, 뭐 50평대, 60평대 뭐 그 이상들인데, 예전에는 20평대가 인기가 많은 때가 있었어요. 20평대가.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20평대 할 때 저는 30평대 사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왜 그랬었냐면은 20평대가 뜬 이유는 사람들이 30평대보다 20평이 좋아서 뜬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30평보다 20평을 더 좋아해? 당연히 30평이 좋지. 근데 20평이 선호됐던 이유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금융위기다. 아파트를 사는데 앞으로 안 오를 거고 대세하락의 전조가 시작된다. 막 그런 막 깃발 꽂아질 때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서용평수 돈도 없고 뭐 좀 불안하고 하니까 이런 거 샀단 말이에요. 일시적이죠, 당연히. 시장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30평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20평, 30평 간극도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0평이 뜨겠지. 그 시점까지도 막 20평 샀거든.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30평이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 엄청 올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떠냐면 이게 벌어졌죠. 얘네들은 다시 벌어졌고 30평과 40평이 이제 붙어 있어요. 다시. 얘가 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20평에 30평 붙어서 얘가 올라갔으면 30평, 40평에서 해서 얘가 다시 올라가겠느냐? 이거는 생각해봐야 문제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20평은 좁기 때문에 왔지만 30평이 좁다고 느끼진 않아요. 아닌가, 여러분들? 30평이 좁다고 느끼지 않다면 일반적인 3, 4인 가정들이. 그래서 40평대 초반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 그냥 올라. 왜냐면 30평대에서 40평대로 갈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방이 하나 더 생겨요. 방이 하나 생기는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40평대 초반서부터 40평대 후반, 예를 들어 뭐 48평, 이거 뭐 42평짜리로 하게 되면 48평, 뭐 54평, 뭐 60평, 뭐 많게는 70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는 쓸데없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고 가도 40평대 초반이면 방 하나 생기고 충분해. 근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가는데 방 사이즈만 조금씩 넓어지고 방이 더 많은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60평 정도 넘어가야지만 되는데 방 5개 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필요한 집은 또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수요 자체가 작고 필요한 집이 4개까지 필요한 집은 간혹 있는데 요거면 충분하고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평수에 대한 평균적인 인지도나 평균적인 평단가로 따졌을 때 20, 30평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구도 지금 뭐 가구 수도 보통 1, 2인 가구로 재편된다고 하잖아요. 소형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애기도 많이 안 낳는데 굳이 뭐 40평대 이상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 30평대가 40, 50평대 평단가를 당연히 높아져 있고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형 평수가 이런 논리도 펴져. 소형이 뭐 공급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대형은 공급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엔 대형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함정이 뭐냐면 대형이 공급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건설사가 얼마나 똑똑한데 나름대로 머리 굴리거든. 이걸 안 짓는 이유가 뭐예요? 소형 여러분들 20평짜리 아파트 5개 짓는 것과 50평 아파트 2개 짓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원가가 절감될 것 같아요? 응? 당연히 이게 훨씬 절감이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는 크게 짓고 싶어 이득 내려면. 왜냐하면 20평대 5개면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5개면 15개, 10개 지어서 25개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방 4개에다가 화장실 2개 봐야 6, 20이 12개밖에 안 지어도 돼요. 더블을 지어야 된다고. 내력석도 치고 뭐하고 뭐 다 훨씬 비싸요. 같은 평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의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 평수를 짓기를 선호해. 근데 안 짓는 이유는 뭐냐면 바보가 아니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짓는 건데 그래서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요가 없는 걸 뭐 공급이 줄었지만 수요는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평수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웬만한 지역에서는. 단 강남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강남은 일단 돈이 많아. 3명이 살든 4명이 살든 큰 평수 살고 싶어 해. 돈이 있는데 뭐 굳이 30평대 살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강남이라든가 뭐 좀 큰 동네 좀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그죠? 뭐 여의도라든가. 그죠? 뭐 이런 동네들, 용산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는 대형이 인기가 있어. 다른 지역은 대형을 사면 안 좋아. 이런 지역에서는 대형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소형 아파트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연간 뭐 한 6에서 한 8% 오른다고 하게 되면은 대형은 보통 한 2% 내외밖에 안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형 아파트는 이만큼 평균 6에서 8% 오르는 거야. 예? 이게 소형이. 근데 대형은 어떻게 오르냐면
대형은 여기, 뭐 여의도, 뭐 목동, 뭐 이런 데 있죠. 뭐 성북동이나 뭐 한남 이런 데서 올린 것들이 전체 평균 2%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얘는 빨간색을 따지고 보면 빨간색은 야 여기 니네 소형 얼마 올랐니? 우리 한 6% 올랐어. 니네 얼마 올랐니? 우리 한 8% 올랐어. 니네 얼마 올랐니? 7% 올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형은 어떻게 오르냐면은 야 니네 얼마 올랐니? 우리 빵 프로. 니네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우리 0.3%. 니네 얼마 올랐니? 20%. 니네 얼마 올랐니? 15%. 이렇게 해서 평균에서 2%를 만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대형이 소형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부자 동네일수록.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는 사실은 평수 구분 없이 다 올라요. 상승률은 특정 아파트의 상승률은 대형이 더 클 수도 있죠. 아주 고급 지역들, 압구정, 청담, 삼성 뭐 이런 것 중에 한강뷰 아파트들 있죠. 이런 거는 큰 거 사도 전혀 상관없죠.